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손충당금에 관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무엇의 차감 계정이라고요? 예, 자산, 즉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 뭐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해도 맞는 얘기죠? 왜냐, 매출채권 자산이니까. 예,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일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 대변 쪽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리를 잡고,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해버린다. 못 받는 돈 비용 처리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겁니다. 추정.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회계의 대부분의 회계는 과거에 발생한 결과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일부 추정하는 추정치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추정치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추정을 해놨지만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추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론 문제에서 재무회계에는 추정치는 없다, 모두 거래가 발생한 결과, 과거의 자료만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X, 추정치가 일부 있다. 자, 그 다음에 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대손 예상액보다 많으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이것은 판관비에서 삭감한다, 빼준다. 자, 이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있었어요? 지난해 보고기간 말에, 결산 때. 우리가 결산은 전기에 하지 않습니까? 전기에? 전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기 대손이 진짜 발생했어요. 한 2, 3월 달 되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하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없는 부분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해라. 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말이죠,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되면 너 설정해놨지? 대손충당금 차변에 기록해주면 돼요. 이 차감 계정 빼줘야지 이제. 예.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든 받으러움이든,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면 대변이 외상매출금일 것이요, 어음을 못 받게 됐으면 대변이 받으러움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매출채권 안에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일 수도 있고 받으러움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못 받게 됐을 때 대변에 이렇게 받으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을 쓰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적어주는데, 밑에 대손상각비는 뭐냐? 이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설정했는데 1,200이 발생해 버렸네. 그러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은 설정해 놓은 게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고, 모자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여기는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채권은 1,2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비용 처리했는데요? 모자라는 것만. 충분하면 이 비용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언제 비용 처리했어요?
전기에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전기 결산할 때, 응? 전기 결산 때 이미 전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을 안 줘야지. 전기의 그 매출액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을 전기의 비용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기의 비용 처리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 이거. 네. 근데 모자란다면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 처리하라. 모자란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제가 빨간 줄 이게 지금 1년 전 얘기예요. 이거 결산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당기에 대손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좀 요 사이를 여러분이 1년 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기. 이거는 지금 당기에 대손이 발생했다. 만약에 차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계년도에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전기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었고 단기에 해가 바뀌어서 이게 대손이 발생하면 이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차변에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만큼 대변에서 또 털어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해가 바뀌었어요. 다음 해가 또 왔습니다. 자,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설봉상회라는 회사예요. 설봉상회. 설봉상회의 1,0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서 외상 매출금에서 장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거래처 원장의 설봉상회는 없어졌어요. 이 해. 그런데 1년 또는 차차기에 대손이 확정된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이 설봉상회 사장님이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다시 그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서 그냥 같이 앞으로 거래 같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1년 전에 1,000만 원 우리가 못 갚은 거 이거 지금 갚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사업 잘해봅시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사장님 잘해봅시다 하고 다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러면 돈 받아야죠. 우리 장부 없으니까 돈 안 받습니다. 이런 회사 있을까요? 예. 현금 받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돈을 현금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시켰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상품을 팔고 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상품 팔았겠죠. 그때는 그 해에 다 회계 처리 상품 매출로 했는데 이거 상품 매출을 또 한다? 그러면 이중이죠. 이중으로 매출이 잡혀가지고 부가가치세 이중으로 내잖아요. 몇 년 전에 부가가치세도 냈는데 네? 이번에 또 안 되겠죠. 매출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이거 대손세 요거 대손 신고하면서 그 세금 못 받은 거를 감면 받았다면은 다시 부가세 애수금으로 또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면은 아직 부가가치세 이론도 안 배웠기 때문에 부가세 애수금을 또 여기서 잡아야 된다 하면은 지금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1,000만 원이라는 거래 금액이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 회사의 그 1,000만 원을 우리 장부에서 털어냈다. 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0만 원 다 해서 대손을 확정지어서 대손 처리를 다 했는데 1년 전에 거래처에서 다시 재건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거래하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왜 그랬느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손 충당금에서 털어냈죠. 그러니까 돈이 이미 대손 처리한 것은 돈이 들어오면 다시 너 대손 충당금 다시 와. 대손 충당금을 다시 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이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대손이 발생하면 차변으로 오네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대변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간 듯한 표정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말하자면 회계의 그 수준으로 말하면 고급 회계죠. 고급 회계. 예. 이게 일반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가 회사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척척 이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게 결산할 때 하는 수정분계다. 대손 처리하는 거. 대손 처리가 자주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있는 거 아니고. 또 그 회사가 재건해 가지고 또 계속 거래하자고 돈 가져오는 경우 자주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러나 시험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 왜? FAT 1급은 회계를 좀 아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자격증이에요. 예. 회계를 좀 아는 수준이다라고 좀 아네 하면은 말이죠.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회계 좀 안다 소리 듭니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래, 이거는 회계 기초 2급이죠. FAT 2급.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았다, 현금 받았다. 뭐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다. 보통의 금에 뭐 얼마가 입금됐다. 뭐 이런 거 회계 처리하는 건 그냥 2급. 기본 회계. 요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이거보다 이제 뒤에 실무에 가면 점점점 이제 더 확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분개할 때는 모든 거래를, 지금 이게 상품을 팔았다고 했는데도 뭐 부가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이 그렇느냐? 상품 팔면 무조건 부가세가 있어요. 예. 또 상품을 매입해도 지금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부가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앞에서 또 뒤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하고 실무에서 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이런 개정 과목을 저만큼 뒤에서 할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당좌 자산의 기타 당좌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당좌 자산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지금 당좌 자산 개정 과목 몇 개 안 했습니다만은 다른 주변 개정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방금도 지금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라는 당좌 자산 2개를 공부하면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까지 3개를 덧붙여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기타의 당좌 자산. 자, 기타의 당좌 자산도 이해가 쉬운 개정 과목도 있고 저게 뭔가 하는 좀 이상한 개정 과목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단기 대여금. 이건 이해가 아주 쉬운 거예요. 단기는 1년 이하를 단기라 하며 대여금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한다. 예. 결산일로부터 따져.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이냐 2년 뭐 1년인 이상 초과냐 하는 것은 결산일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네. 다음에 이 단기 대여금하고 아주 비슷한 개정 과목입니다. 그 밑에 주임종.
자, 주임종에서 요 주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임은 임원을 의미합니다. 예. 자, 주주라는 것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제 물론 회사원 중에 주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주주 빼고, 예. 주주 하면은 외부에 있는 외부인이에요. 예. 임원,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죠, 임원. 근데 이제 임원 하면은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런 사람들. 임원. 종업원은 이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에다 빌려준 것이고,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돈을 단기로 대여한 것은 주임종 단기채권. 주임종 단기채권. 예. 성격은 단기 대여금과 성격이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대여금 끝나버렸어요. 단기 대여금 여러분들 회계의 순환 과정할 때 한번 연습했었죠? 돈은 뭐 5만 원인가 8만 원을 거래처에 6개월간 대여했다 해가지고 현금을 대여했으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얼마, 대변에는 현금 얼마, 이렇게 해서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했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의 순환 과정의 6문제 중에 그거 한번 제가 냈었습니다. 그것이 단기 대여금. 자, 또 당좌자산 개정 과목 지금 2개 또 추가했습니다. 단기 대여금과 주임종 단기채권. 자, 그 다음에 또 2개가 추가가 됩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입니다. 미수금은요, 외상으로 판 것이 미수금입니다. 예.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이죠. 팔았다 하는 것은 상품을 팔았다는 뜻이니까 그건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수금은 뭐냐? 상품 매출 이외. 예, 여기 딱 나오죠. 상품 매출 이외. 상품 매출 빼고 외상인 거. 그게 뭐냐면 비품, 기계장치, 뭐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처분하고서 외상으로 했으면 그건 미수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다.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는 비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받을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에요.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그건 미수금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매출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을 어음. 비품이나 기기장치를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아, 왜 어음 받았는데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일까요? 우리가 받을 어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매출채권이라고 배웠죠. 받을 어음은 오직 매출채권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 그때 받을 어음을 쓰는 것이지, 지금처럼 비품이나 기계를 팔고 어음을 받았다면은 여기 지금 책에서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미수금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미수금은 이제 뭔지 여러분 알았고요. 미수수익. 앞에 미수가 같아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미수. 아직 안 받은 거. 근데 뒤에는 수익이에요. 수익. 위에 거는 금. 네. 금. 네. 그러면 금은, 미수금은 외상한 겁니다. 근데 미수수익은 외상이냐?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게 미수금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 미수금은요, 기중에 언제든지 발생하지만 미수수익은 결산일에 발생합니다.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은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좌자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수익은 뭐 대변에서 발생한다 그 뜻인가? 네,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는 뜻인데 여기서 미수수익은 지금 결산일에 수입되지 않은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결산 수정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수수익은 결산 수정분계에 나타나는 개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수수익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좋은 예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수수익은 이런 겁니다. 날짜를 좀 넣어볼게요. 2019년 10월 1일 회사 근무를 동방 건축에 임대하기 하고 임대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는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할 것 같아서. 네. 자, 2019년 10월 1일 날 회사 건물이 빈칸이 있어가지고 뭐 2층 몇 호라든가 이러기를 동방건축이라는 회사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6개월씩 후불로 받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결산일을 맞이해서 결산 수정분계를 통하여 경과된 임대료를 월할 계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자, 그러면 결산일이 언제냐면 2019년 12월 31일 날 첫 결산일을 맞이하겠죠. 이때 경과된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상 6개월에 한 번씩 받기로 했지만 지금 결산일을 맞이해서 동방건축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몇 달간 빌려줬습니까? 현재 경과된 달수는 3개월 지나갔죠? 근데 이거 얼마인지를 안 썼네.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를 알아야지. 그래야 회계 처리를 하니까. 금액 얘기가 쏙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월 임대료 100만 원씩인데 이 후불 6개월씩 후불로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방건축이 우리 회사에다가 처음에 6개월치 즉 600만 원은 언제 입금할까요?
2020년 3월 말에 입금하겠네요. 그렇죠? 6개월 만이니까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에다가 1월 한 달, 2월 한 달, 3월 말 딱 돼가지고 600만 원 입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600만 원을 받는 2020년 3월 말일 날 회계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재무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 그 수익이 기간이 경과한 수익은 발생시키고 비용도 마찬가지. 기간이 경과된 비용이 있으면 발생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발생. 지금 여기는 임대료이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수익이고요. 여러분 비슷한 개정 과목인데 정반대인 개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 동방건축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됩니다. 임차료를 쓰는 회사는 비용이에요. 비용. 임차료는 비용. 임대료는 수익.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건물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을 쓸 것이고 동방건축이 비용을 지급할 때는 임차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수익을 경과된 개월수만큼 월할 계산하라. 이거 월할 계산. 그러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월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되죠. 예.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여러분 수익 발생은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죠. 수익 발생 대변. 차변을 뭘로 하느냐 이겁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미수 수익. 예. 미수 수익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결산 수령 분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우리 회사 당기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300만 원이 당기에 2019년도에 수익 발생으로 잡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계산하는데 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았는데 왜 수익 발생했죠? 벌써 10월 1일부터 임대하기 시작해가지고 3달간은 임대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을 아직 안 받은 것이지 기간은 경과했다. 그 기간 경과분, 경과된 임대료를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예요. 이런 수정분계를 결산 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 때 하는 분계가 우리한테 회계를 입문하는 우리 교육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이건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2020년 3월 31일 날 동방건축으로부터 지난 6개월 임대료 6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면 그때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죠? 왜 이게 저기 궁금해지느냐 하면은 돈을 여기 안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2019년도 수익으로. 그러면 요 600만 원을 이제 2020년 수익으로 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수익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잡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 잡나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진다 이겁니다. 자, 차변에 일단 이건 궁금할 게 없습니다. 차변에
뭐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보통 예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건 틀림없죠. 보통 예금이 600만 원 찍혔으니까 600. 자산 증가. 대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대변이. 자, 임대료 얼마 잡아야 돼요? 300만 잡아야 돼요. 왜? 작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과된 임대료는 전기의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2020년의 수익,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는 300만 원만 더해줘야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 300은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짐작이 갑니까? 네, 미수수익이 여기서 상계 처리됩니다. 2019년 결산서에는 미수수익이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이게 지금 당좌 자산이란 말이에요. 미수수익이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2019년도 결산서에는. 그런데 2020년에 임대료를 받는 그날에 저 자산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무슨 자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보통 예금으로 바뀌어버렸죠. 이 중에 300은. 그래서 너 300은 없어져. 자산 감소. 그게 다 이 보통 예금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의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 3달치, 2020년 1월 달치하고 2월 3월치 그 3개만 2020년도에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게 그게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에 맞다는 거예요. 예,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미수수익 이런 계정 과목을 임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예, 결산 때 이렇게 잡았다가 받는 날 이렇게 대변해서 상계 처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것 같죠? 자산이 만들었다 왜 없어지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합해져 있어요. 미수수익이 이제 이때 우리 돈이 진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앞으로 받아야 될 자산 요 날이 되면 실제로 받은 거예요. 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수수익 당좌 자산은 2020년 3월 31일 날 대변에서 감소해버리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당기의 임대료도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발생주의라는 게 뭐다. 실제로 귀속된 그 기간에 귀속된 수익을 이렇게 쪼개서 수익 발생을 시켜야 정확한 손익계산이 된다는 거죠.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받은 것대로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다. 안 받았지만 현금은 이때 이날 받았지만 벌써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은 이미 2019년 손익계산서에 수익 발생으로 잡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발생주의. 이걸 우리가 수익의 발생에 관한 수정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3가지 유형을 더 배울 거예요. 왜냐? 지금 수익의 발생을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비용의 발생도 나옵니다. 비용의 발생도.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는 것도 나와요. 발생의 반대 개념입니다. 선불로 받았다면, 자, 임대료라는 게 꼭 후불 제도만 있나요? 선불 제도도 있어요. 선불. 그러면 지금의 반대가 됩니다. 지금은 600만 원을 내년 3월 말일 날 받기로 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 거고, 반대로 10월 1일 날 2019년 10월 1일 날 6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다.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만 원을 차기로 2월 시켜야 돼요. 임대료 요 수익이
300만 원을 차기로 넘겨야 돼. 그런 수정분계가 또 필요해요. 예.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있으니까 자 수익과 비용 두 개이다가 발생과 이연이 있으니까 전부 사례가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면 F8 1급 합격. 예.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 가장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다. 들을 때 안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탕으로 그걸 또 이해해보고 해서 몇 번 거듭 이해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서 시험에 딱 나오면 착착착착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나옵니다. F8 1급에서 가장 어려운 분계 2가지가 있다고 보통 그러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분계 하나요. 두 번째 분계는 유형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분계입니다. 그 2가지 분계가 F8 1급 수준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헷갈리고 하는 회계처리다. 네. 아까 대손충당금 설정 이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미수수익. 그래서 이 미수수익이 여러분들 미수금하고 성격이 다른데 이름은 아주 비슷하다. 네. 자, 다음 선급금과 선급비용. 자, 이것도 선급금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선급비용이 무엇이냐?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네. 비용을 미리 지급하니까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수익에서 미수수익이 뭐냐? 아직 못 받은 수익이 있다. 이게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밑에 선급비용은 지급을 했는데 미리 지급했어요. 이게 아주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게 보험료가 여기에 대부분 선급비용에 걸려듭니다.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를 가만히 개인 경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5월 1일 날 내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한 대 샀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해야 차를 끌고 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보험 1년치를 보험회사에서 내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보험료 120만 원이요 하면 120만 원이 있구만. 그러면 그 과연 120만 원이 2019년도에 보험료만 120만 원을 받았느냐? 내년치 4개월치도 함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보험료 지급한 것 중에 차기 것이 있네 여기에. 그거를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자산으로 잡아주는 게 선급비용입니다. 감이 딱 오죠. 선급비용은요 보험료가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보험료가 많이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수수익이나 이런 거보다는 쉽게 이해를 해요.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이 선급비용 가기 전에 이 선급금을 간단히 알고 가야 돼요. 선급금 계약금입니다. 무조건 계약금. 선급금은 무조건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계약금과 받는 계약금이 있죠. 우리 회사가 매입을 할 때 줬다면은 그게 주는 계약금이에요. 주는 계약금은 선급금이에요. 이건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당좌자산. 왜? 권리가 생겼죠? 계약금을 주면 무슨 권리가 생깁니까?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입니다. 선급금 돈 줘버렸는데 왜 자산이지? 돈을 주고 뭘 받았으면 선급금 없어지지만 돈을 주고 상품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인 거예요. 상품 받으면서 없어져요. 자, 보세요. 자, 선급금이 차변에서 발생했죠? 상품을 인수하면 그때 대변으로 딱 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약금이라.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칠 때 자산이었다가 상품 받으면서 반대쪽에 가서 없어져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정 차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예, 자산이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액 나와요. 대변에 보통예금 땡땡땡. 자, 계약에 의해서 상품이 도착했대요. 상품만이 아니라 원재료를 살 수도 있죠. 어쨌든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큼만 상품이 오나요? 네, 더 많이 오죠. 보통 계약은 10%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을 계약금 했다. 그럼 100만 원어치가 보통 온 거예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상품이 100만 원어치 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일주일 전에 계약을 10만 원 줬었어요. 그러면 이날 10만 원이 대변에서 없어집니다. 자, 나머지 90만 원은 이 상품 받는 날 현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월말에 주겠습니다 하든지 약속을 해야죠. 월말에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뒤에서 배울 우리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얼마가 월말에 줘야 됩니까? 9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계약금 당좌자산 대변에서 감소하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90만 원. 나머지 현금으로 줬다면 이 외상 매입금 자리에 현금이 가면 되겠죠. 현금이 갔으면 자산 감소요. 외상 매입금이 갔으니까 부채 증가. 차변의 상품 100만 원은 뭘까요? 차변의 상품 100만 원은 자산 증가. 상품이 자산이고 재고자산. 금방 배울 거예요. 재고자산. 다음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 나옵니다. 상품 재고자산 100만 원. 자, 계약금을 지급할 때 자산 처리했다가 상품이 도착하면 계약금 자산 감소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이 90만 원 감소하지만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하고 차변에서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급금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해하기도 쉽다. 이해하기도 쉽다. 자, 그런데 선급 비용은 아까 미수 수익만큼이나 우리가 좀 이렇게 기간 경과분 또는 여기서는 이제 기간 경과분이 아니라 선지급 미경과분. 여기 미경과분이라고 어디 나올 거예요? 미경과분. 선지급한 것이 바로 미경과분이죠.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 여기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거. 차기에 속하는 것이 뭐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게 바로 미경과분. 미경과 보험료 같은 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딱 좋다 이겁니다. 미경과된 보험료. 그래서 미경과된 보험료를 이렇게 비용 지급 시에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험료로 이렇게 차별의 비용 발생시켜요. 그랬다가 결산할 때 이걸 고쳐줘요. 미경과된 보험료를 대변에 비용을 소멸시키고 차변에 이것을 이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준다. 자, 요거를요, 선급비용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선급비용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선급비용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당좌자산에 기타의 당좌자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타의 당좌자산이 있잖아요. 아주 깊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뒤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을 공부할 때 저 뒤에서 배우는 것까지 지금 다 이게 조금씩 다 연결이 돼가면서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